자,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요, 테이스팅 노트인데요. 제가 저번에 바이알로 받은 위스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게 좀 괜찮아서 술 설명회 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테이스팅 노트를 한번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목차는요, 테이스팅 노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물론 저도 잘 모르지만 알아보면 바로 어떻다더라 하는 것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테이스팅 노트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4가지 중에서 향과 외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약간 비전문가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작성을 하면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는지 작성 팁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메모장 없으시면 관리비 통지서 같은 거 가져오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테이스팅 노트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맛과 향, 질감 등의 감상을 간략하게 기록한 메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로 따지면은 위스키 있잖아요. 위스키를 마셔보고 후에 이 경험에 대해서 맛이나 향 이런 게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이런 걸 기록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술뿐만 아니라 커피, 차 이런 것도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할 수 있겠죠. 맞아요. 동갈비는 달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걸 말하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놓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외관상 어떻고, 냄새는 어떻고, 맛은 어떻고, 끝에 남는 여운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걸 말합니다. 자, 다음 테이스팅 노트 왜 작성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테이스팅 노트는 왜 작성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본인이 자기 취향이 어떤 건지 이해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종류나 특징 같은 게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맛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종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맛이 났구나 이런 식으로 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맛이나 향 같은 거, 이 위스키가 뭐 어떤 종류다 이런 것도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봤을 때 본인이 어떤 취향을 좋아하고 어떤 위스키 종류를 좋아하고 이런 거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겠죠. 또 어떤 분들 보시면은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취미 활동이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 작성하듯이 내가 이런 술을 먹었는데 뭐 이런 맛이 나서 너무 좋았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기록용으로, 취미용으로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내가 이런 술을 먹어봤는데, 맞아요, 누군가가 참고하는 거, 그 사람들이랑 소통하거나 아니면 공유하기 위한 좋은 자료로 남겨두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게 말이 어렵지 전문가가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이 테이스팅 노트를 구성할 수 있겠죠. 보통 많이 들어가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색상이나 점도 같은 걸 확인하는 외관, 그리고 향, 그리고 맛, 마시고 난 뒤에 느껴지는 감촉 같은 여운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4가지가 있죠. 먼저 외관은 눈에 보이는 색깔이 탁한지 맑은지, 아니면 뭐 어두운지 밝은지, 잔을 이렇게 흔들었을 때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자국이 어떤지, 좀 느리게 흘러가는지 빠르게 흘러가는지 이런 걸 보고 점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은 술을 마시기 전에 코로 맡는 첫인상을 말하는 건데, 뒤로 갈수록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달콤한 향, 피트향, 견과류 향 같이 여러 가지 갈래로 향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쵸? 무슨 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향은 뭐 어땠다 이런 식으로 순서도 있다고 합니다. 맛은 첫맛, 중간맛, 끝맛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단맛, 쓴맛, 짠맛, 신맛, 감칠맛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텍스처도 맛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가볍고 부드럽다, 무겁고 오일리하다, 드라이하다, 크리미하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운은 위스키를 삼킨 후에 입안과 목에 남아있는 향과 맛의 잔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보통 길이로 표현하지만 입에 남아있는 맛, 다 넘긴 다음에 남아있는 맛, 혹은 이제 질감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짧은 여운, 중간 길의 여운, 긴 여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 먹고 나서 훈훈한 그런 맛이 난다, 아니면은 뭐 스파이시한 맛이 남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운은 존맛밖에 모르겠어. 존맛은 뭔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은 외관으로 알 수 있는 위스키 특징인데요. 아까 그 4가지 요소 중에서 외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외관은 색상과 점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색상에서는 위스키의 숙성 기간과 사용되는 오크통 종류를 반영하는데요. 먼저 밝은 색의 경우, 그러니까 밝은 골드, 옅은 노란색의 경우에는 보통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대요. 그래서 보통 숙성 기간이 짧거나 주로 리필된 오크통을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숙성 기간이 짧아지니까 당연히 좀 맛도 가볍고 향도 좀 신선한 과일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짙은 색을 띠는 경우 쉐리 캐스크 또는 강하게 구운 오크통에서 숙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숙성 기간이 길고 풍부한 카라멜, 말린 과일, 초콜릿 향을 지닌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점도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자면 잔을 기울였다가 이렇게 흔든 다음에 딱 세우면은 벽에 다리 같은 게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다리라는 게 보통 눈물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도수가 높거나 점도가 높은 위스키, 숙성 기간이 길어서 캐스크의 오일과 당이 충분히 흡수된 경우에는 눈물이 좀 두껍고 천천히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고요. 도수가 낮고 숙성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얇고 빠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크통에서 좀 오래 숙성했다 하면 향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긴 한데 또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죠. 뭐 만약에 색소를 첨가했다든지 그러면은 숙성을 짧게 했는데도 색이 좀 진하고 향이 좀 옅을 수도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보시면은 위스키는 사실 사람들마다 느끼는 향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냄새 맡았는데 뭐 이 향은 내가 경험을 해보지 못한 향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뭐 무슨 향이 느껴진다 무슨 향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해왔느냐, 어떤 종류의 학습을 해왔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향의 종류도 늘어날 수 있고 표현이 좀 풍부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경험이 많아지면 당연히 좀 표현할 수 있는 향의 범위도 늘어나겠죠. 이렇게 향 관련해서 공부하고 모임하고 뭐 교육을 듣거나 이러는 경우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많은 향을 맡아보고 그 향을 기억하고 다음에 내가 어디서 이런 비슷한 향을 느껴봤다더라 하는 거를 좀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위스키는 크게 이제 몰티, 피티, 그리고 프레그런트, 그리고 펀전트, 우디, 프루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먼저 몰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몰티는 위스키 재료인 보리, 메가에서 나는 시리얼 곡류 특유의 고소한 향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담백한 향이 난다 아니면은 좀 곡류 특유의 고소한 냄새가 난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티의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냄새입니다. 그 냄새. 피티 냄새는 피트에서 많이 나는 그 냄새죠. 제가 이 냄새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살짝 들었는데 그 메가를 건조할 때 피트, 그러니까 2탄을 사용해서 건조를 하는데 이때 그 훈연향, 병원향, 약품향 같은 그 피트 냄새가 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냄새는 사실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찾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드시는 그 빨간 양 냄새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레그런트, 이거는 발효 과정에서 나타나는 향인데 발효 과정에서 나타나는 냄새니까 좀 시큼하거나 뭔가 쿰쿰한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꽃향이나 신선한 과일의 향긋한 향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펀전트는 증류 과정에서 나타나는 향이고 유황 그리고 스파이시하고 톡 쏘는 냄새가 나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술을 제조할 때 있어서 그 요인으로 생기는 냄새고요. 그 다음엔 이제 숙성을 할 때 생기는 냄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조 과정에 따른 거를 아로마라고 하고요. 숙성 과정에 따른 걸 부케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디인데요. 나무 껍질에서 나는 기름지고 은은하고 묵직한 향을 말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나무 냄새 난다 할 때 하는 그 냄새겠죠?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은 프루티, 약간 과일 냄새인데 신선한 과일 냄새라기보다는 건자두, 건포도 같이 좀 말린 과일의 향이 나고 혹은 바닐라나 시트러스 향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테이스팅 노트 작성 팁인데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제가 아무리 막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 이론이 그렇다는 거고요.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학습과 경험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작성하면 좋을지 약간 작성 팁 같은 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목차에 넣어봤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심플하게 작성을 해라. 복잡하게 뭐 어렵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은 본인이 나중에 적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좀 가볍게 어떻게 느꼈는지 직관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활용해라. 어떻게 비교를 활용하냐? 내가 예전에 어떤 술을 먹었는지 아니면은 먹어본 술이 없다 하시면은 제가 사과향이나 오렌지향 이런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향에 가깝다. 오렌지 향에 가깝다. 아니면 사과 향에 가깝다. 아니면 초콜릿 향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다른 거랑 비교해 가면서 맞아요. 우리 엄마가 해준 청국장 향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라도 적어두면은 본인은 그 향이 어떤 향인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순서를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외관으로 봤을 때 얘가 어떤 색이고 점도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향을 맡아보고
그 다음에 맛을 느껴보고 그 다음에 여운이 어떻게 났는지 이 순서를 지켜주면 좋대요. 왜냐하면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하면 내가 이거 외관은 어땠는지 향은 어땠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분간해낼 수가 없대요. 순서를 지켜서 약간 FM대로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그냥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게 뭐 누구는 이렇게 느꼈다더라 누구는 이렇게 느꼈다더라 하는 개인적인 노트이기 때문에 취향을 좀 중요시해서 정답은 없으니까 좀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누가 나빼 개 에바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적을 거면은 이것도 마련 안 했죠. 자 테이스팅 노트인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